혹독한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았다. 정치적 암흑기 속에 세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이른바 삼김이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갈 곳을 잃은 국민들은 급한 나머지 마을에 사는 삼김을 다시 소환했다. 이제는 삼김 시대. 도봉구에 사는 40대 남자들의 유쾌한 이야기. 이제는 삼김시대 10번째 방송. 야, 드디어 두 자릿수. 네, 축하합니다. 우리 뭐 세레모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뭐야. 와우. 토 나올라 그래. 이제는 삼김시대에서는 도봉구 지역 행사나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도봉엔 홈페이지나 투, 도봉엔 TO, DO, BO, NG, N,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셔요. 이번 주 주제는 종목을 불문하고 내 인생의 최고 기록에 대한 찌질한 이야기들과 내 인생의 야릇한 절정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기쁜 소식.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방송 들으시면서 고생하셨다고 내친 김시연이가 꽃감 5 상자를 드린답니다. 도봉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10번째 방송까지 온 이제는 삼김시대. 저는 진행을 맡은 노리아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떡봉김 써니입니다. 오늘따라 의욕을 막 보이는데 아까 한번 까줬더니만 의욕을 보이는데. 빨랐네요. 네, 내친 김시연입니다. 양반김 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제는 바로 나와요. 이제. 아니 저희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호 올라온 거에 대한 리뷰를 잠깐 말씀드렸더니 써니님께서 오늘 네,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야기할 때 다른 두 분이 이제 뭐 댓거리를 해주잖아요. 리액션. 그렇죠. 네. 근데 써니님이 말할 때는 우리 근희님과 시연님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아 옳았구나 그러냐 예. 뭐 이렇게 막 예. 얘기하는데 그니님 이야기할 때나 시연님 이야기할 때는 써니님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제 분량 챙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 얘기에 집중하면 제 얘기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따라 의욕적으로 자기소개도 한 발 앞서 반발 앞서 시작한 자기소개. 우리 네. 한번 진짜 써님 얘기할 때마다 다 무시해버릴까 한번. 아니 그러지 말고 다들 잘 살아 서로 이제 격려하고 그래야지. 무한도전이 재밌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로 리액션을 서로 잘해주기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열심히 까던데. 까는 것도 리액션이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나아지는 방송,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아니죠.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게 보통 저희가 화요일에 하는데 오늘 지금이 일요일 저녁이에요.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 일요일 저녁이죠. 이번 주 일정들이 다들 바쁘셔서 조금 땡겨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의 근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이 떡봉김 써니는 항상 하던 대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항상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떡집을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면 부족한 재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것들을 생각해서 다음 주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 네,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장사가 좀 잘 되나 봐요. 장사라기보다는 저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사라고 생각하면 네. 뭐라고 생각해요? 삶인 거죠. 예. 아하. 예. 혹시 그 장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삶의 일부분. 그래서 삶이 잘 되시나 봐요. 뭐 쉽게 가는 거죠. 예. 어렵게 많이 하면 힘드니까 쉽게 조금씩. 조금씩. 네. 그러니까 오늘도 떡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주문을 왜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전화를 피하다 집에까지 전화가 오면 받아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이게 정당. 이게 매뉴얼인 거예요. 저희한테도 네. 전화번호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주 단골들만
주고 있어요. 집 전화번호. 네.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형수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좋아요. 네. 아니 조만간 저희 아내가 출근하면 떡 대놓고 또 먹어야 된다면서. 네. 찾아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우리 시연님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다른 일정 속에는 아마도 우리 멋있는 대근, 근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그래? 아니 뭐 10회 좀 정도 조심해.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안 하니까 지금 맞아요. 이상한 얘기 말이 나오잖아. 막 얼버무려지네. 사실은 어저께 치악산을 다녀왔어요. 미럴 여행. 뭐, 아, 네.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봐주셔도 저는 무방합니다. 조만간 고소 들어올지도 몰라. 아, 그분이 페이스북에 밝히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라고. 뭐가 아닌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웬만하면 그렇게 안 올릴 텐데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곳에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였어요. 그죠. 복지관에서 간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여러 명이. 여러분 근데 네. 왜 굳이 그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사실은 그날 비가 좀 많이 왔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운치 있게 가을산을 올라가 보는 이거는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좀 돼서 밑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챙기는 일을 하셨던 그 서 모양과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 있던 제가 거기서 같이 있었던 사진 찍기 놀이하고. 그렇죠. 두 분이서 사진 찍기 오붓하게. 놀이하면서 네. 또 한때의 인생의 동반자적인 시간을 좀 보낸 거죠. 그래서 따뜻했고요, 풍성했고요. 뭐가? 그냥 마음이요. 서로 아주 불필요한 관계들을 만들어고 있네. 그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네. 예전에 저도 좀 이렇게 좀 늦게 갔으니까 한참 좀 솔로 좀 올드 솔로로 이게 주가를 높이고 있을 때 저도 그분하고 엮여봤어요. 네. 아, 그분 자주 엮이시네요. 그분 되게 힘들어요. 이런 노땅 오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챙겨주려면 얼마나 힘들어. 불쌍한 분이에요. 아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는 삼김시대에서 어떻게 뭐 감이라도. 그럼요. 감이라도 꼭 드리고 싶은 분 1호입니다. 네. 치악산 갔다 온 거 끝? 네, 여러분들께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가을산은 치악산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산 있죠. 북한산도 네,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망원서 가는 길 음. 정말 호젓하고 멋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풍이 아랫지방 윗지방 뭐 할 것 없이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놓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한번 산에 한번 가을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근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그 이분들이랑 계속 같이 지냈어요. 합숙해, 합숙. 그러니까요. 금요일까지 계속 같이 지내고 뭐 토요일 날은 비슷하게 엮일 뻔했는데 그분 두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그냥 우리 놀이 아빠랑만 좀 엮였고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저기 저 모임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들이랑 엄마들은 저희 과학관 서울 과학관 가가지고 가고 아빠들은 창경궁에 갔어요. 창덕궁이 아니었나요? 창경궁. 창경궁. 예, 창경궁 갔는데 창경궁에서 다 따로 놀았어요. 같이 가. 왜 남자들은 같이 가면 다 따로 놀까요? 여자들은 같이 노는데. 그래서 우리는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따로 놀면서 단풍 찍고 창덕궁 쪽은 제가 차를 거기다 댔거든요. 예, 차를 거기 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죠. 창덕궁 창덕궁이라고 사진들을. 예. 음. 그 사진 올리고 그게 창덕궁이 또 그 후원이라고 그지? 있거든요. 네. 옛날에 비원이라고도 했었는데 맞아요. 비원을 전체를 창덕궁 자체를 일본이 좀 비원이라고 격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비원이란 말은 잘 안 쓰고 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덕궁이랑 후원이 있고 후원을 통해서 창경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게 4시 반 되면 딱 문을 닫아요. 네, 그 4시 반 전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거닐 수 있는 시간은 5시 반까지. 예, 그렇게 해서 다닐 수가 있고요. 요즘 그쪽이 되게 예뻐요. 예, 단풍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산 같은 데 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고요. 또 가족하고 다닐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각자 처음에는 같이 들어갔다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따로 놀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노는 재미. 네.
그쵸. 예전에 제가 그런 혼자 노는 코스를 개발할 때 거기 어디 여자친구들이랑 헤어지고 가는 데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죠.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저랑 같이 근무했던 안모 사회복지사 지금 교수님 되신 네. 이 방송 안 들으실 텐데 언젠가 듣게 되겠죠. 네. 그런 분들 몇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저를 찾죠. 그러면 제가 코스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혼자 놀고 있어요. 거기서 언젠가. 근데 그것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특히 경희궁 뒤쪽은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죠. 이제는 좀 그 그런 가치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또 세 분이 같이 하신 거 있잖아요. 저도 뭐 같이 참여했지만 금요일 11월 1일 우리가 방송에서 맞아요. 계속 몇 주 동안 광고해가지고 음. 그 정도 사람이 온 게 광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봉 마을 박람회 마을에 빠지다. 네. 그래서 세 분 공개 방송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뭐 날라다니시던데요. 또.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이라 우리가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앞에 안 보이다가 옆에 갑자기 자리를 놔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나타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한 3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또 구청장님한테 관심을 보이는 몇 분 보이다가 또 가시니까 또 싹 퇴장하고. 근데 왜 이렇게 구청장님은 나타나시면 제 옆자리에 앉는 걸까요? 항상 그래. 회식 때도 그러고 편한가 보다. 부담 없는 그렇죠. 자리. 그래요. 항상 내 옆자리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싫다는 거죠? 뭐 그런 안 했어요. 삶을 자꾸만 이렇게 개입하지 말고요. 감정적인 것들을 가끔 좀 기계적일 필요도 있어요. 네. 아니 뭐 박람회 참여하시고 뭐 같이 기획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을 박람회 어떠셨는지. 뭐 한 달 전부터 마을 박람회 공개 방송처럼 진행을 해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준비하셨던 지혜연 센터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을의 많은 것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거는 공개 방송의 한 코너를 같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당일 가서 보니까 사실 아쉬웠던 건 방송과 부스가 이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부스를 계속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알려주시고 요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좀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그 방송 출연자들이 그날 이제 막 기계를 들고 뛰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했던 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잘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 박람회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서로 간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올해는 이제 기획에서의 어떤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부분으로 더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품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스는 부스대로 놀고 방송은 방송대로. 그쵸. 네. 네. 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네. 써니님 어떠셨어요? 카메라도 들고 뭐. 저는 사실은 마을 박람회 구경을 가려고 갔는데 원치 않는 그 카메라 기사를 시키더라고요. 뭐 카메라 자연스럽던데요. 원치 않으신 게 아니라 카메라 놓여져 있으니까 이미 개인 줄 알았어. 그리로 그냥 뚜벅뚜벅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미디어 교실을 하면서 이게 내 거다 생각. 그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겁나는 뭐 이렇게 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옆에 가도 되는 그런 물체 물건 찍거나 예. 찍히거나. 네. 그쵸. 예. 길들여진 거죠. 예. 그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네. 또 이렇게 TV에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카메라를 잡고 보면 내가 또 주체가 돼서 뭔가를 찍어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을 방내 방금 시연님이 지적해 주신 것대로 방송과 이제 그 부스들이 좀 따로 가는 문제점들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방향을 잘 타고 가는 것 같아서 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현장 투표에서 5점 만점에 4점 주셨잖아요. 예 원래 5점을 주고 싶었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저는 무조건 그냥 만점을 주는 편인데 너무 또 만점 주면 자만할까 봐. 길들이는구나. 네. 밀당. 예, 살짝 당근이 있네, 아쉽게. 당근. 예. 네. 그런 우리 군인님 편이죠.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기획팀이었더라고요. 근데 별로 기여한 바가 너무 없어가지고 회의 가서도 얘기를 할 기회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얘기를 하셔야지 직접. 아니, 너무 신나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아까 이게 언급되신 분도 있는데 워낙 강해요 그분들이.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기가 세게 나오신 분들 앞에서는 항상 같이 맞불을 못 나요. 그냥 싹싹 피해가는 스타일이고 잠적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고요. 그렇게 보니까 몇 번 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없이 잘 굴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부스만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로켓스토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멀리서도 우리 그 행사장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게 그래, 됐죠. 연기 막 나죠. 연기가 나고 눈이 아프고 가까이 나이가 가니까 아니었죠. 차에서도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멀리서. 그래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했고요. 그리고 그날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시연님이 요리를 또 해오셨어요. 닭볶음탕 이렇게 네. 해오셔가지고 그거 누가 먹었어요? 본인은 한 입도 못 먹었고요. 나도 안 먹었는데. 네, 본인도 못 먹고 나머 다른 사람들은 먹었죠. 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미리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좀 늦게 요리가 돼가지고 뒤에 늦게 끝나서. 오신 분들끼리 그날 준비한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뭐 네. 전도 전기를 붙인다. 네, 전도. 전도 붙이고 전기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네, 음식도 맞아. 음료, 조리도 해보고 네, 음료도 생과일 만들고 주스. 그 전체 부스에서 줄을 그렇게 길게 늘어선 부스는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게 거기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팝콘이랑 뭐 있었다. 팝콘이 팝콘이랑 있었고요. 있었는데. 나중에 좀 숲속에는 그렇고. 네. 늘 팝콘을 하는데 좀 늦게 게시를 했고요. 솜사탕도 있긴 있었던데, 네. 네, 그것도 그거 안에 보면은 저기 커피. 또 북카페에서 커피 하는데, 직접 근데 내려주시는 커피도 정말 근데 맛있었어요. 그건 좀 안쪽이 있었고 사람들 잘 멀리 몰랐던 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그 저희 쪽이 아무래도 그 불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날 여러 부스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부스가 하나 있어요. 뭐요? 힘쓰는 여자들이 아름답다는 바로 부스가 여기 옆이었어요.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창사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사동에 계신 분들이 사무실 창사동 주민자치위인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죠?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도봉현에 소개가 됐는데 네네. 창사동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도봉현을 열심히 잘 안 읽어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DIY 네네. 공방처럼 이제 각자 패자원들이나 폐목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또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공익적으로 큰 서랍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기여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DIY 줄임말 이번 확실히 알았는데. 아 그러셨군요. 어. 또 날라갔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줄임말이 아니라 DIY의 그러니까 무엇의 뜻. 줄임말일까? 네. 예. 그러니까 네. doing yourself. 네. 아유, 발음 좀 이상하네. 많이 이상해요. Do it yourself. 그래서 네. do it 저기 yourself. 누구지? 그때 누가 또 지적해 주셨잖아요. 뭐요? 그 yourself로 하지 말고 ourselves로 해서 네네. 그게 DIO. 좀 낫겠다. 네. DIO, DIO. 네. 그 Do it 힘쓰는 ourselves. 여자들이니까 그렇지. DIO도 괜찮을 것 제가 같아요.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깰 여튼 같은 자기 자랑했다. 네.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튼 그 힘쓰는 여자분들 누군가 이렇게 탁 들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가부라고 많이들 이제 통칭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을 이제 장려하고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이제 구태여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힘쓰는 것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저렇게 스스로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 역시도 감명받고 또 좀 잘 좀 엮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죠. 주로 미괄식의 주제는 마지막이었죠. 잘 네. 엮였으면 좋겠다. 잘 앞에 엮였으면 여성가족부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나는 그냥 막 갖다 붙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미괄식으로 들어갈 수 있군요. 네네. 미괄식으로 주장을 여튼, 하셨어요. 네. 네. 창사동에 계신 힘쓰는 여자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좀 각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좀 없어서 그죠? 맞아요. 그러게요. 자기 부스 하는 데만 이제 고민하시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아직은 우리가 이제 초반이라 다른 옆에 마을, 옆에 단체, 옆에 모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기웃기웃하고 어슬렁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행사장에서는 또 그러기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부스하는 행사를 10여 년 넘게 진행하고 그죠, 있잖아요. 네. 근데 매번 나왔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다른 것도 보시라고 이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면은 바빠서 다른 거 못 봤다는 얘기는 항상 나와요. 그죠? 네. 이런 행사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람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맞아요. 있죠. 네. 이제 박람회보다 좀 다른 것들을 좀 꿈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많은 박람회 얘기를 좀 돌아다니고 저도 보기도 했는데 박람회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박람회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점점 좀 더 커지게 느낌이 네. 와요. 예. 그렇죠. 우리 뭐 마을예술 창작소도 운영하시니까 앞으로 또 좀 더 좋은 기획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주세요. 제 얘기를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회가 없어. 워낙.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페이스북에서 본 어떤 되게 저한테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모든 일의 배경에는 예술이 있게 하라. 오, 좋다. 그죠? 저는 이게 좀 마을에서 활동들이 너무 좀 사무적이거나 기계적으로 가지 말고 모든 예술 활동의 배경에는 네, 리바이벌 안 하고 나중에 방송 들으세요. 네. 무슨 술이 있대요, 술. 배경에는 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써먹으려고 우리 쪽에. 네. 그런 거에 이제 창고가 기여를 해야지 계속 그런 영감을 주고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 근희님 뭐 기대합니다. 잘 하실 거예요. 네. 잘생기셨잖아요. 이게 미관식인가요? 이것도? 거짓말. 자, 오늘 이야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내 인생의 기네스, 오, 내 기네스. 인생의 기록 이런 거죠. 기록, 최고의 기네스. 기록이든 뭐 인상적인 기록이든 자랑하고 싶은 기록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기네스에 등록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 뭐 선은 누구라도 소개팅은 누구라도 400번 해요? 그런 건 뭐 횟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단 그렇잖아요. 약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셈친다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네. 400번, 500번만 만날까? 더 만나죠. 더 많이 네. 만나잖아요. 특정하게 뭐 이걸 소개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하니까 좀 그런 건데 사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또 돈벌이도 하잖아요. 또 가지고 돈벌이라니요. 엄마한테 용돈 받고 계약 맺어가지고. 네. 저 일단 제, 그 기록 제 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9살 때 네.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알바를 했어요. 네네. 커피숍 알바를 1시간에 1,100원 당시 92년도였던 네네. 것 같아요. 1,100원이었어요. 네, 1,100원을 받고 알바를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딱 되니까 이제 돈이 좀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거를 계속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 1,100원짜리 목을 메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어떻게 바꿀까라 생각해서 가까운 그 당시 이제 가까운 이제 환전소 이제 버스 토큰 팔고 이제 네네네. 이런 데를 가서 즉석 복권을 샀어요. 전액 한 500장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네. 많이? 네, 아. 사서 저 혼자 긁을 수가 없어서 네네. 한 50장 긁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대박이 날 것 같다. 여기서 대박이 나면 너랑 나랑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종일 아침 9시부터 밤 거의 한 11시까지 종일 긁었던 것 같아요. 아, 종일 긁어서 그것이 이제 절반 정도가 또 당첨이 되더라고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또 바꾸고 한 집 가서 계속 바꿨어요. 왜냐면 이 집에서 계속 바꿔야 뭔가가 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한 울만 팔아. 그렇죠. 네. 그 바꾸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계속 긁었던 것 같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뭐 결국에는 그게 또 반으로 남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2장이 남아서 서로 하나씩 갖고 긁었는데 결국엔 이제 다 꽝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경마장에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지난번에 카지노 경마장이랑 카지노 갔잖아. 제가 그런 복권은 얘기를 안 했을 된다. 거예요. 경마장이다. 뭐 빨리 이런 것에 빨리 적응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권을 사라? 그래 복권을 사거나 경마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카지노를 가봐라. 거기서 꿈을 쫓고 있는 맹목적으로 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나의 꿈에 저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날 이후로 어지간하면 복권을 사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날 그게 깨달음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깨달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랑 나눌 것이 따로 있다. 또 깨닫게 됐죠. 그렇지. 복권 가지고 만약에 당첨돼 가지고 막 친구랑 싸우고 뭐 가족이랑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나서 내 인생의 기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복권 많이 생각이 긁어보기. 듭니다. 그렇죠. 아, 직접 네. 복권 원 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 돈 주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요? 네. 그렇구나. 네, 누가 줘서 한 세네 번 긁어본 적은 있는데 사본 적은 없어. 로또는 사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 즉석 복권 같은 경우는 스포츠 토토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해본 적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도 지금도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승패만 맞추는 게 아니죠. 점수도 맞추는 거지. 정수도 뭐 이렇게 맞춰야 되고 뭐가 되게 뭐 부가적으로 있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운 거 못해요 저는. 긁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지하철에서. 제일 편해. 로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다면서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네네. 가장 쉬운 도박일수록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강원랜드에 가서 보시면 슬롯머신이 인기가 땡기는 제일 거? 많거든요. 땡기는 거니까 돈만 넣고 땡기면 알아서 돈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시연님 얘기하다 들으니까 갑자기 토큰 하니까 옛날 생각 막 떠오르네. 토큰. 맞아요. 그 다음에 회수권. 회수권이랑 같이 썼죠. 회수권 쓰셨던 세대예요? 맞아요. 토큰 썼던 세대예요? 회수권 반은 진짜 회수권이고 반은 가짜 회수권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접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범죄자지. 그건. 말아서네, 말아서. 말아서 저는 원래 10장이 한 10장짜리를 세트인데 11장으로 자르기도 하고 11장? 그렇죠. 네, 저 한 13장까지 좀 잘라보셨어요.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난 20장. 20장을 어떻게 해? 절반. 절반? 그리고 말어. 야. 아, 이런. 20장 진짜 대단하다. 그거 사실은 기사 아저씨는 다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는데 그때는 된다고 그냥 생각했어. 다 봐준 거지. 애들 찌질하고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봐준 거지. 그때도 있었잖아요. 버스에 그때 용어로 안내양. 안내양. 예, 아, 네, 그분들 있었죠. 계셨던 안내양. 때. 안내양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없어졌어요. 네. 제가 우리 집이 버스 종점 앞이었어요. 그래서 안내양 누나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버스 종점 가기 전에는 버스 종점의 그 안내양이 네. 한 바퀴를 돌아요. 수금을 하죠. 나 거기 딱 그렇게 정리할 때니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용돈을 좀 받고 그랬죠. 아, 초등학교 때. 네.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안내양. 안내양 기억난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4.19 국립묘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백운연립이었거든요. 거기도 뭐 거의 종점이죠. 종점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27번하고 27번이었어요. 거기가 27번. 27번. 저희는 기억나요. 141번, 27-1 이런 거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27번. 옛날에 8번, 뭐 6번 종점 이럴 때 141번 이 우이동에. 동네도 있더라고요. 우리 141번? 지금 있죠. 이 지금 동네 151번. 151번 있나요?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장미원에서 버스를 타고 4.19 국립묘지까지 가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왜 거기 버스 타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 다닐 때, 태권도 다닐 때 안내양이 딱 이제 알려주시고 타라고 뭐 오라이 하고 막 그랬던 거 딱 어릴 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버스 엔진이 운전석 옆에 있잖아요. 거기 거기 앉으면은 진짜 그게 로얄석이에요. 거기는 진짜 아무나 조그만 마을 버스. 거기다가 그 대부분 이제 가방을 많이 얹어놨는데 가끔 앉기도 하죠. 그지. 이렇게. 그렇지. 마음 옛날 좋은 버스. 아저씨 만나면 시골에 간혹 가면 아직도 그런 류의 버스들이 조금 아직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간간히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을 박람회 서울 마을 박람회 때 정릉에서 옛날 버스를 하나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지색이 파란색 나고 해가지고 그거. 거기다가 옛날에 그 사진도 해놓고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되게 인기 코너였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아저씨가 실제로 옛날에 뭐 처음에 무슨 버스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은 기사님이 있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앉아 계신 분 본인이시라고 그러면서 네. 막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잠깐 딴 길로 갔는데 다시 내 인생의 기네스 또 네. 어떤 분 얘기하실래요? 그 방금 태권도 얘기 나왔으니까 아, 네네. 같은 운동으로 네. 제가 25살 때인가 6살 때 뭐 그쯤에
제가 운동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승부욕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때 YMCA에서 유도를 다녔어요. 한 3년 정도를 했는데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경기는 승부를 따지잖아요. 그렇지. 이기거나 이제 지거나잖아. 초급자 그 시합이 있었어요. 아마추어급 초급자들. 근데 제가 승부욕이 없는데 엄청 힘들었죠.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동메달을 땄어요. 어머 본인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워낙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힘도 워낙 좋고 그때가 좀 이제 없어요. 제일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이제 세 명이 하신 거예요? 예? 세 분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그게 이렇게 이기면 다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토너먼트로. 이기면 또 올라가고 그게 토너먼트인가요? 네. 근데 서든데스. 승부욕이 없는데 사실은 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막 하는데 첫 판을 하니까 그때 3분씩 경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되게 힘들 텐데. 첫 판에 뭐 1분만 서로 잡고 있어도 사실은 되게 힘들죠. 힘이 다 빠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몇 판 하는데 그 동메달을 따기 직전인가요? 힘은 하나도 없는데 져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잡고 있는데 제발 누가 나를 좀 이겨줬으면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끝내고 싶은데 네. 하기 싫은데 나는 나 이기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동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달 중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간 기록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외에 다른 메달 따본 적 있어요? 다른 메달은 공부하는 걸로 딴 거밖에 없어요, 제가. 와. 공부하는 걸로도 메달을 줘? 그 군대 있을 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무슨 네. 몰래요? 아니 여기 저희가 전화기도 있고 근데 그 전화기도 있어. 내무실에 내무반에 전화기도 전화기. 있어요. 무슨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통신병이었어요. 맞아. 그 그래서, 통시험 거기 암구어 시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이제 가면은 학교 다니는 것처럼 네네. 가방 들고 이렇게 와. 출퇴근하거든요. 아침에 네네. 진해에 가서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해군 교육사령관 표창을 받았죠. 와 대단하네요. 머리가 좋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통신병 시험 저도 봐봤거든요.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 의무병과여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구 그 사고 그 뭐지 그 무슨 사관학교가 있었어요. 네. 대구 3사 아니 삼사 영천 말고 쪽에 뭐 말고. 간호 사관학교 사관학교. 예.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나서 병과로 이제 가기 전에 시험을 봐요. 약을 한 200종류를 외워야 되고요. 오. 주사도 놔줄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야.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체 시험 봐가지고 네. 커트라인 안에 딱 들어가야지만 병과대로 이제 가는 거고 네. 나머지 애들은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거나 내무부 산하로 지금 예전이죠. 예전 내무부 산하로 돌아가서 전경으로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에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섬으로 갔어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제주도. 가구나. 네, 그래서 제주도 나는 간 거예요. 붙어서 제주도 간 줄 알았어. 그 제주도는 경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의경이죠. 그래서 이제 내무부로 바뀐 거죠. 전환이 돼서 국방부에서 그냥 병역으로만 하고 그렇죠. 군인은 아니고 그렇구나. 군대에서 저도 들어갈 때는 의무병이었어요. 학원 가가지고 맞아요. 여기 청량리에 가면 학원 신설동에 학원 있어요. 맞아요. 2달 그걸 학원 몰랐어요. 가면 예전에 지금 여기 법원 자리가 창동 국군병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거였어요. 시험 봐서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 하나 나중에 갈 때쯤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공부해 갖고 온 친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돈 내고 제가 하도 군대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걸 등록을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그게 환불 일주일 지나니까 환불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하고 그러고 갔죠. 그래서 간혹 한 3개월 하다가 딴 걸로 보직 바꿔가지고 왜요?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재미가 없어서? 발탁돼서 그래도 네. 좋은 데로 갔구나. 좋은 대로 네. 오. 하다가 왔죠. 네. 그랬군요. 근데 군대에서 아프면은 애지간하면 소화제 주잖아. 그러니까 딱 파스 물파스.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정말 빨간 약 의무병과 아까진기 가서 빨간 약 발라주고. 빨간 약. 거기 가가지고 거기 부대에서 어떻게 그러면 아픈 애들 어떻게 하냐. 약 3가지만 기억하면 된대요. 빨간 약, 소화제, 그리고 뭐 감기약. 요 3가지만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딱 봐서 외상이다. 뭐 어딘가 기스 나가지고 피 난다 그러면 빨간 약.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왔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다. 소화제.
그거 외에는 열난당 감기야. 그 세 가지랑. 아니 우리 군의관 중이었는데 다 그것만 처방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시험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무릎에 물 차잖아요 군대에서. 봉화지겸 이런 거 막 맞아요. 봉화지겸이라고 예. 막 고름 처음 생전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20살 봉화지겸도 넘어가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오면 막 그 고름 짜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뭐 진짜 사나이 보면 그런 건 왜 안 내죠? 그게 더 일반적인 군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1년에 한두 번 몇 번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네. 사례인데 그런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네 우리 근희님 내 저요? 인생의 기네스. 그 기네스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잡기에 좀 능. 네.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언젠가 한번 좀 이렇게 옛날에 보면 돌리기를 빠지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 다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 유행이었죠. 다 돌리고 책받침 있잖아요. 돌리고 예. 공책 방석 돌리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방석. 막 돌리고 기는 나 책상 돌리는 애도 많아요. 그래요. 책상도 돌리고 별걸 다 돌려요. 다 돌리는데 제가 언젠가 좀 재미를 붙이다가 이게 하려면 출석볼 돌렸는데 네네. 출석볼 그냥 출석볼 돌리면 잘 돌아가. 미끄러져 가지고 침을 약간 발라주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뚫릴 거 그게 종이잖아. 뚫려요. 그 코팅지가 아니잖아 옛날 뚫린 거는. 거예요. 진짜 뚫린 거예요. 선생님이 달아. 출석부를 딱 어. 봤는데 이게 뚫려 있는 거죠. 누구냐? 그래서 나갔죠. 나가니까 너 그게 잘 돌리냐? 그래서 돌리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책도 돌렸고요. 좋은 선생님이네. 아까 이거 상도 돌려왔고요. 다 책상? 돌렸어요. 책상? 네, 책상 앉는 책상 말고 옆에 이제 교자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돌리고 막 쟁반 돌리고 던져서 받는 것도 하고 이제 다 던져서 돌렸어요. 받아야지. 다 돌리니까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진정한 기운으로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야. 내가 다른 걸 혼내려고 불렀는데 너 정도의 거는 인정해 준다. 음. 그다음부터 여기 제가 좀 소질이 있구나. 뭔가 칭찬을 받아가지고. 한번 소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별걸 다 돌리기 시작했다가 그 당시 그 농구공 돌리기 기네스북을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당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을 돌리면서 계속 돌려요. 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그치, 올려놓고 맞아. 왼손으로 계속 돌려요. 제가 네네. 그걸 시도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록을 세워가지고 애들하고 막 했는데 애들 다 전교생 거의 그 학교에 뭐 점심시간에 보면 애들이 할 얘기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가끔 뭐 패싸움에서 막 그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패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게 몰린 적이 있었죠. 제가 그걸 돌리는 것이 좀 기네스북에 도전해 보겠다고 한 명이 찍고 있고요. 제가 돌렸어요. 한 50분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50분? 거의 50분이면은 거의 점심시간 다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리고 밥도 조금 안 더 먹고? 안 먹었죠. 그래서 돌렸죠만 먹고 쥐가 나가고 경련 일어나가지고 그래, 손가락. 결국 멈췄어요. 와, 그게 뭐 기네스 시간이면 열 몇 시간이가 스물 몇 시간이 그런 거 아 같은데. 진짜 열 몇 시간? 네, 근데 그걸 좀 해보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전 나름대로 해도 그 돌리는 것도 행위지만 그 돌리는 단순 행위가 정교생 애들이. 이목을 주목식. 제가 원래 뜨는데 뜨는 거 그거 하면 안 잖아요. 뜨고 싶은 거였지 그때부터. 선생님도 와서 보셨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막 이런 분도 와가지고, 이야 저놈 봐라 막 이렇게. 그렇지. 그 멘트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네. 나요. 네. 사람 참 일관적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은 사실 지금보다 이렇게 좀 더 엄격한 그런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을 막 뛰어요. 점심 시간에 뛰고 있으면 이게 운동 삼아서 뛰는 건데 거기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이 갑자기 한 두어 명 우르르 붙으면 거의 한 반 아이들 정도 수준 되는 애들 70명, 80명이 떼거지로 붙는다라는 거죠. 운동장 뛰는 거? 포레스트 검프인데, 이거? 붙어서 뛰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던 또 아이들이 창 밖으로 보고 있다가 나와? 뛰쳐나와서 또 뛰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삼회 같아요. 법칙 뭐 이런 거야?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비 학교야. 그 S 고등학교 여기 앞에 있는 S 고등학교에서 선덕고등학교. 아 네. 너 이제 종종 큰일 그런 일이 났다, 너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교련 수업 저희 2학년 때까지 교련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교련 수업 앞서고 뒤서거니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운동장 뛰는 애들 보면은 올라가서 공부하라고 막 몽둥이질하고 그러셨던 네. 적도 기억이 나고. 그렇구나. 우리 학교는 그래도 꽤 나름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말죽거리 아니에요? 아니 저희 말죽거리 아니고요. 저쪽이 저 하남시 가기 직전에 있는 저기 그 윤사마 다니는 학교거든요. H 고등학교라고.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H 고등학교 얼마 전에 그 정 대표님 그 턱수연 기른 정 대표님 네. 저희 학교 3년 선배 한일고등학교인가?
한 1보다 나죠. 하나. 난 영고등학교지. 네. 네. 낭만이 있었어요. 또뭐 타작도 좀 있었지. 종적 있었고 뭐 근데 근처에 또 무덤도 있어가지고 뭐 담력 훈련한다고 거기 또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그 당시 또 복싱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아, 우리나라 네네. 복싱이 아닌데도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토마스 헌즈와 슈가레이 레너드의 그 타이틀 매치를 네. 학교 전체가 수업을 안 봤어, 했어. 그걸. 오 수업을 안 했고 다 봤어요 거기서. 대단하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일부러 그 시청각 교재 꺼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저도 1등한 게 생각났어요 지금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그 최고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아. 군대에 있어요. 군대 훈련소 때인데 체질이네. 제대 왜 하셨어요? 아니 그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뭐가 1등인지. 그 훈련소에 딱 갔더니 식판이 있는데 식판이 거의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은 식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밥을 막 못 먹고 그랬는데 저는 먹었어요. 근데 어느 며칠이 이제 지나서 밥을 먹는데 보통 그때 한 2숟가락 뜨면은 식사를 그만하라고 끝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네. 네. 근데 한 20초 내지 3초 식사 시작하고 바로 한 숟가락 2숟가락 뜨면 식사 끝 이런 구호가 내려졌는데 그때 교관이 이제 제가 식사 시작함과 동시에 먹었어요. 먹고 한 2초 정도 지났나 식사 끝이었는데 제가 다 먹은 거예요. 대박. 그래서 교관이 그때 하는 말이 자기 그 교관 생애에 너처럼 빨리 먹은 놈은 처음 봤다고. 예. 쓸어 담았구나. 예, 어느 쓸어 담았죠.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도 어쩐 분량을 짧은 시간에 먹는 건 오늘도 많이 합니다. 드시던데. 나 처음 봤어요. 밥 두 공기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먹고 또 먹었잖아요. 아, 오늘 점심을 제가 안 먹었어요. 사실. 네. 뭐 그때 제가 인생 그 최고 1등 칭호를 받았던 날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등극했구나 고맙습니다. 등극. 네. 뭐 이어서 또 내 인생의 기록 기네스 이야기해 주실 거. 저는 그 아르바이트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좀 독특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네. 그 신문사 광고부였거든요. 뭐 코리아 헤럴드 신문. 지금은 또 바뀌었죠 이름이. 뭐 모르고 헤럴드 경제인가 뭐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 코리아 헤럴드하고 내외 경제 신문이 같이 했었죠.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든 법인체 회사는 그 자기가 진행했던 모든 결산을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네, 모든 법인 회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신문사가 한 3배로 늘어요. 그걸 따내려고. 왜냐하면 그것도 광고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제 그 회사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서울의 각 지역을 다 뵙고 분산을 돌아다니는구나. 시켜요. 네, 분산을 시켜요. 저는 그때 서초구 방배동 쪽을 이제 맡았어요. 서초구도 방배동도 뭐 갑과 을이 있어요. 넓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방배동 카페 골목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저 방배 본동까지 가게 되는 그 라인을 제가 맡았는데요. 맨날 거기 다니는 거예요. 석 달 주고 맨날 다녀서 인사하고 쫓아내도 또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기 여자 직원이랑 친해져가지고 썸씽도 생기고. 성파구에서 서쪽으로 넘어왔구나.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매력이 좀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직원이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그냥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도 좀 썼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불쌍해 주지 많이 주잖아요. 또 그렇지. 아르바이트생이고 군대 제대한지도 얼마 안 됐고.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네, 맨날 가는데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였죠. 그러니까. 휴학 때. 거의 휴학하고 직장에서 복학하기 일하시는 전에. 분은 누나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다 누나였죠. 그러니까. 네, 너 누나였으니까 맨날 큰 가서 동생 인사, 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크게 하고 전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또 왜 왔을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 오늘 왔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다. 막 이런 진짜? 거. 제가 또 그런 거 야. 하잖아요. 가끔 노래만 부르지 않죠. 가끔 약간의 댄스도 한번 해주고 피곤한 하루 아주 뭐 저희 춤과 함께 아주 상큼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걸 맨날 연습해야죠. 그 전날. 영업직이었구나. 예. 영업직 진짜.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260건 오. 260건 넘게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초
토탈 1등을 했어요. 거기서. 네, 그 전체에서 1등. 그래서 그 수입을 다 수금을 해보니까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 700만 원이면은 지금은 뭐 엄청나죠. 엄청난 근데 거죠. 2달 반이라고 700만 원을 받았어요. 아 본인이 받은 게 700만 원. 예, 예. 오. 근데 제가 700만 원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저도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알바를 또 써요. 나중에는 안 그러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또 새끼를 쳐요. 그래서 네네. 알바를 한 3명을 썼어요. 제 밑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 거기서 화제가 됐어요. 오, 제가 혼자 하기도 어려운데 또 대부분 2년차, 3년차 때 좀 올라갔는데 저는 1년 차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발휘해가지고 제 아르바이트를 3명이나 써가지고 무슨 기업이다 얘는 또 다른 뭐 회사에 뭐 이벤트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렇게 했었죠. 3명을 쓰고 나서도 몇 명은 좀 여자 친구들은 좀 이렇게 건수가 잘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20-30건 고생하고도 그 애들 막 10몇 개씩 띄워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때 확 떴죠. 인생에서 또 한번 그때 그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네. 재미난 기록인데 저는 좀 약간 씁쓸한 기록도 하나 갖고 네. 있어요. 네. 중랑천하고 이제 관계 있는 기록인데 학교를 여기 S대 환경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매년 그 용역 위탁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이제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천변에 대한 수질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습을 나가서 조사를 해갖고 오게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중랑천에서 살면서 네. 매 시간마다 이제 떠야 되는 게 있어요. 중랑천 중간쯤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시간에 이제 시료를 채취해 갖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시료 채취 때문에 이제 중랑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살았죠. 선배 하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채취했던 시료가 한 40통 정도를 이제 채취를 해서 와요. 그럼 이제 일일이 그거를 이제 지표 조사를 하거든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BOD라고 해서 생화학 측정 요구량이나 산소 요구량이나 뭐 이런 것들 COD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네. 당시 제가 쓴 리포트에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구리 뭐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오염도가 정상보다 한 200배 더 오염된 걸로 나오고 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리포트를 이제 냈더니 담당 교수가 의아해스러워 하는 거죠. 이렇게 지표가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까지 오염이 됐나? 선배가 낸 지표가 나중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 선배가 낸 지표도 오바는 오바죠. 한 20배, 30배 정도 오바된 걸로 이제 나와서 관계 당국에 또 이제 내면 이렇게 행정 지도를 또 해서 근처에 있는 오염수들이 들어오는 걸 또 막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 지표보다 제가 조사한 지표를 더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거 말이야 중랑천 수저로 한 숟갈만 먹어도 죽는 정도의 중금속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거기를 중랑천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불과 한 20년 전 얘기지만 네.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봤을 때 네. 대한민국의 환경 인식이나 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내 인생의 기네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네. 네. 예전에는 여기 그 의정부 쪽으로 가죽 공장이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 오염되고 그랬어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 마을 공동체 담당관으로 가 있는 기억나요. 김모 과장께서 그러네요. 그 일 하셨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봤어요. 그래요? 네네. 2001년에 제가 도봉구 처음 와서 네네. 그 당시에 그걸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조직해가지고 네네. 뭐 표본 지표하고 뭐 이렇게 그때 해가지고 어떤 하셨잖아요. 자원봉사 이 사람 아니야? 그때 몰랐네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런 도봉구는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1급수에서 나오는 것도 좀 이렇게 발견되고 막 그랬다. 막 그래서 이렇게. 중랑천이 깨끗해진 거는 네. 김 과장님하고 우리 시연님하고 뭐 그분 때문인가? 일조한 거는 거의 없죠.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다 이렇게. 아 그랬구나. 네. 대단.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기록인 거예요? 이건 무슨 기냈어요, 진짜. 20년 만에 깨끗해진 우리 지역의 생태 공간. 네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신체를 좀 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써니님 뭐 새로운 기록 아니 갖고 있는 기록 뭐 있어요? 그 아까 기록은 뚱뚱한 아니고 것들 말고 이거는 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죠. 음. 그 아내를 우생순. 그 처음 봤을 때 어머. 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는 따로 녹화 떠가지고 오늘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들려드릴 마음의 준비가 됐나 봐요. 이런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 아내한테 또 상당히 미안하게도 그런 순간이 한 번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아가씨가 아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제가 그 아가씨들을 보는 눈이 남다르지 않을까. 그 전에도 그런 순간은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순간은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반응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끓는 점이 좀 낫나 봐, 남들보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네. 그런 순간은 다시 찾아오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벌써 저한테 나타났잖아요. 사례가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소리?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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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기록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순간 뭐 최고의 이런 순간이죠. 거니까. 예. 네네. 절정기로 가나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진짜 우리 듣고 싶어. 최고의 기록 말고 그러니까 최고의 절정 내 인생의 절정 이 제목만 조금 바꾸면 이게 약간 19금 방송 성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성인 타이틀은 방송인데.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락 PD가 네, 지금 네. 약간 저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썼더라? 원자력 발전소 네. 해변에서 나체력 없는 그러니까 거기 나체로 걷는 삼김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렇게 해석하고. 우리 고매한 이런 방송을 말이야 이렇게 3류 B급 옐로우 뭐 이런 걸로 해도 될까요? 네. 아 절정? 네. 아 네네. 뭐 하고 싶은데 자꾸 절정. 아 그래요. 우리 사실은 시연님 뭐 먼저. 네 인생 최고의 절정. 절정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아주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시기가 시선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누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에서 집에를 안 보내잖아요. 네. 8시부터 시작이 되면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학교 도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 시간에 담당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나 안 하나만 보지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는 가까이 오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만화책을 봐요. 그 시간에.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만화책이 시티헌터 라든가 시티헌터. 그 일본. 그렇죠. 네. 약간 야한 거. 뭐 북두의 권,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또 이제 야한 만화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승려가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요기도 퇴치하는 뭐 이런 만화였는데 그 만화가 유별나게 좀 약간 그 선정적인 그런 코드가 좀 있었죠. 일본 만화는 대체로 조금씩 있더라고 그런 게. 네.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친구가 그걸 돌려보는 와중에 너무 선정적이니까 학급에 있던 아이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걸 보려고 같이 장면을 보려고 한 아이의 그 책에 그 6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시선이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때마침 가까이 있었어요. 아.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 근데 그 이상한 소리가 제 호흡 소리였던 거죠. 하는 이 호흡 소리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을 보고 호흡 소리가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떼져 모여가지고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마이크 한 떼고 거죠. 숨 쉬어주세요. 아, 예. 우리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뭐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 저를 뭐 이상한 아이 네. 이렇게 이제 오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뭐 여하튼 절정하니까 네, 고등학교 갑자기 때 그 오해된 절정. 오해받은 절정. 그렇지. 그게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근희님 절정. 내 저는 인생의 아까도 절정.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절정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절정기 말고. 해브 플러스 PP 현재 분사.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한 항상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겨워하기도 하는데 남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만큼 호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호주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또 재미있는 경험을 또 많이 하고 고생도 좀 많이 했고 그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또 많이 남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잠자면서도 계속 네. 그런 걸 했거든요. 한국 가서 호주 갔다 온 얘기하는 꿈을 꿨거든요. 저는 꿈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모든 여행을 여행은? 하면서 네. 자랑하려고 한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호주에서 호주 사막을 좀 횡단을 했었어요. 네. 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고요. 부시워킹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다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낮은 뜨겁고 밤엔 너무 춥고 이런 거 경험을 하고 다니는데 자고 있는데 뭐가 발 위에서 푹푹푹푹 이상한 숨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뭔가 호주 혹시 원주민들이 날 발견했나고 딱 봤더니 캥거루 한 마리가 이렇게 날 보고 침을 질질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막 냄새 맡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캥거루 침을 맞아봤는데 진짜 끈적거려요. 이게 냄새도 되게 확 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놀랬죠. 놀라고 갑자기 일하니까 걔도 막 놀라 도망간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그랬던 기억이 그래도 내가 한번 그렇게 극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옆에 트럭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안 다니는 그 트럭이 하나가 세게 오면 되게 큰 트럭이 가기 때문에 바람이 막 날려요. 그래서 내가 자던 텐트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하룻밤 너무 텐트도 안 치고 잘 이렇게 춥지도 않아서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맹독성이 강한 독거미 출몰 지역이었던 거예요. 서식지였어요. 그거 몰랐죠. 그런 것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비박에 대해서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비박의 개념. 딱 그 비박의 개념이니까 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한번 겪어봤다는 게 나한테는 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두려움이 없어졌고 인생에 별로 두려움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또 두려운 건 또 오더라고요. 오래 못 갔어요. 근데 오래 못 갔지만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하면 또 이겨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절정기를 그때로 계속 절정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써니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절정 뭔지. 그 아직 안 왔다니까. 비박 얘기하셨는데 비박이 두렵진 않을지 몰라도 아마 외박은 두려우실 거예요. 외박은 즐겁지. 환이지. 해방구지. 외박은. 네, 써니님. 네. 네네.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뭐 절정이요? 네. 호르몬이 절정 되는 거 아니야? 제 호르몬의 절정기는 이미 지나갔죠. 두유 과다 복용과 함께 네. 아마 지금쯤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아니요, 본인의 가슴 속 저 깊이 있는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걸 꺼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수위 조정하지 말고. 그 얘기는 그 맨입에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 햄버거 좀 몇 개 갖다 주세요. 햄버거. 지금 뭔가 햄버거 몇 개만 갖다 주세요. 맥스파이시 이런 거. 예, 그 좀 수위가 높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여기 방송용으로 적합한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다 자기 검열하면서 한 거예요. 검열은 근데 왜 못 듣게 해요, 가족은? 그 수위가 아주 낮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있어요. 그 잠깐 다른 얘기로 갈까요? 아니요. 내 인생의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절정이요? 네. 머릿속에 그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지 지금. 절정 말고 상상력을 막 자극시키고 있어 지금. 그건 나중에 따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더 위험하다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10대에 왔어요, 20대에 왔어요? 절정이요? 네. 몸에 관련된 거예요? 정서에 관련된 거예요? 이성이에요? 뭐 다 있죠. 다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도 안 보고 맨날 카드놀이 하고 저 사실은 그 해군 교육사령관 표창까지도 받을 정도의 그런 IQ도 저 상당히 높았어요. IQ가 고등학교 때 검사하잖아요. 네. 또 우리 반에서 제일 높았어요 저는. 뭐 끝자리만 얘기해 주세요. 끝자리 끝자리 모여서 뭐해? 앞자리 얘기해야지. 두 번째 자리를 얘기해. 두 번째 자리 맞아. 두 번째 자리가 그때 그때 3위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맨사까지는 안 갔구나. 그래.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평균 IQ가 높지 않아요. 그 정도 돼요. 원래 네, 그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130 거예요. 네, 되면. 130대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좀 더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는 얼마나 돼요? 저는 번뇌였어요. 108.
아 그렇구나. 전 올림픽이었는데. 다시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다시 봤어 그래서. 아, 중학교 때는 정말 높게 나왔어요. 중학교 때는 141인가 나왔는데 그럼 맨사인데 그 정도면? 예. 150 넘어야지 맨사야. 그래서 애들이 아, 맨날 그래요? 번뇌 많은 놈, 번뇌 많은 놈. 저기는 맨살 난 맨살. 네. 뭐 그래서 그런 절정들은 매 순간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도 꿈꾸세요? 에이. 꿈은 항상 꾸죠. 재미가 없다. 네. 말만 무성했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지만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또 앞에 타이틀은 또 절정에 대해서 또 에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싸게 제목 달고 그러지 마세요, 락피디님. 우리 고급 방송으로 갑시다. 네. 그 나중에 우리 써니님의 절정에 대해서는 네. 팬분들께서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비공개 음주 팬미팅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시간이 1시간이나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내 인생의 기록들 그러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게요. 참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엄청난 수다입니다. 네. 마을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광고. 마을 걷기 언제죠? 예, 마을 걷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달은 11월 9일 네. 이번 주 1시에.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우리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그 속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 저쪽 강북구 419탑 쪽으로 해서까지 걸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1시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방송에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예. 그러면 지금 하나 찍어요 그냥. 그럼 바로. 어디로 알 수 있어요? 늘뭐 이런 곳이잖아요. 저쪽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은행나무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학 3동 은행나무 네네. 800년 된 은행나무 앞에서 네. 1시에 그쪽에서 출발하는 걸로. 만나서 다른 데서 모이면 출발하는 방송 사고예요. 네. 네. 꼭 거기서 모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광고 로켓스토브. 네, 우리 네. 창고에서 로켓스토브 관련해서 네, 행사하죠? 로켓스토브 우리가 좀 방 이름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찜질방 이렇게 되면은 좀 관련 법령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난로로 이렇게 화목 난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일 날 제가 조성해 놓은 게 지하에 있는데 그걸 지금 가동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나갈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 창고 지하가 공사도 거의 마무리될 때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간단하게 만난 것도 좀 준비하고요. 네. 사람들하고 또 그동안 진행했던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향후는 이 적정 기술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재밌겠다. 동네에서 네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다양한 사례, 이 로켓스토브뿐만 네네. 아니라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함께 만들어 보고 좀 고민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잘 만들어 보신 분들 모셔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규적으로 지역에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몸을 써야 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그 그래서 따뜻한 방 거기는 네네. 이름을 뜨신 방으로 하면 어때요? 뜨신 방. 뭐 뜨는 김에 뜨신 뜨신 방 여러 가지 우리끼리 얘기 나온 거 있어요. 구들구들 얘기 나왔고요. 예, 그리고 훈훈한 방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는 저는 근희님의 뜨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뜨신 방으로 하면 뜨신 방 저는 제안 드립니다. 네. 너무 내중심이 안 된다. 그러면. 사장님인데 뭐. 네, 그래서 11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4시 예, 창고 마을 지하 예술창작소 창고 예,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네. 써니님 생일이라면서요? 예, 11월 8일 금요일 제 생일이고요. 네, 마을 축제 한다면서요? 예. 저희 할머니 제사와 겹치기 때문에 네. 집에서 아주 건전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댓글로 생일 축하 메시지도 뭐 달아주세요. 우리 시연님께서 감 푸신다고. 네. 여러분들 성원에 이제 꽃감이 잘 마무리가 돼서요. 네. 꽃감을 담은 그 몇 개의 선물 상자가 이제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김시대에 청취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댓글 달아주시는 네.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좀 주시면 선착순으로 네. 저희가 5상자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소랑 같이 올려주세요. 주소랑 거기다 공개로? 그래 주셔도 되고요.
뭐 메시지로 보내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을 것 미리 같습니다. 선정해서 우리가 물어본다. 그러시죠. 주소를 뭐, 거기다 올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댓글 100자 이상이에요. 뭐 같은 단어 반복이시면 탈락인 거 아시죠? 감 주세요, 감 네. 주세요, 감 주세요 이거.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100자 이상 멘트 담아주시고요. 감주3, 감주4, 감주5. 뭐 그런 건 재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댓글 안 달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지 뭐.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달아야겠다. 네. 오늘 내 인생의 기네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절정. 고등학교 때 한 번 왔는데. 아 그래 절정. 네, 절정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마치죠. 네. 예. 좋았어요. 벌써 10회가 됐다라는 게 네. 믿어지지 않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도 이제 한번 쉬어가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금방께서 절정 우리 네. 방송의 절정을 네. 만들어 봅시다. 아, 그래서 네, 한번 쫙 하고 한번- 태우고 그렇죠. 싹 사라집시다. 그리고 다음 방송 또 한번 또 준비해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써니님. 저는 그 요번에 마을 박람회든 뭐든 겪으면서 네. 사실은 이런 일 말고도 마을에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겠다. 박람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한번 내가 챙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갈수록 욕심이 생기시네. 네. 네. 오늘 본인의 리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나름 신경 써서 예. 아주 경청했고요. 다른 독임 얘기 네. 예, 나름 리액션 많이 줬어요. 들어보고요. 미진하다 싶으면 과외를 1대1 교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조금 넘게 넘은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정. 진짜? 그럼 오늘 진짜 그리로 가? 대선 쌤 써니 나의 절정은 아직 오지 써니가 않았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뭐하러 다녔겠어요? 절정을 맛보러. 진짜 그런 얘기해? 광고 뭐 있어요? 마을 걷기. 주말에 금요일 날 제 생일이에요. 금요일 날. 써니 생일. 금요일 날. 네, 알고 있어. 생일인데 제삿 날이라는 거. 내가 팬카페에서 하나요?